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람있게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더불어서 그 한국은행에서 그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전망을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하반기에 지금 이제 보유세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보유세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근데 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뭐 이안, 이안, 삼안, 사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이제 정부 쪽에 공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어떠한 안이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유세를 좀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또 이로 인해서 좀 그 향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좀 흐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나름의 이제 그 거시적인 시장 상황을 보고 흐름을 보고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거시적으로 그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이러한 전체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어떠한지, 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 투자한 부동산 물건이라든지 매수한 물건들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한 그 인사이트가 나름의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 제가 그 IMF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정보 서칭을 하다가 그 IMF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길래 같이 한번 공유를 할까 합니다. 뭐 제목은 IMF가 바라보는 집값입니다. 예, IMF가 바라보는 집값. 요거를 보시면 이제 IMF 이제 웹사이트 imf.org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우리나라 이제 그 2008년도 외환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친숙했었던 국제기관이죠. 뭐 세계중앙은행이죠. 예, 세계중앙은행.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그 IMF 때 외환위기 2008년 외환 위기 때 IMF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열심히 이제 그 시드머니 삼아가지고 우리는 뭐 재기에 성공을 했죠. 그때 이제 뭐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IMF가 이제 세계적인 세계 이제 중앙은행이다 보니 이런 이제 세계 각각의 이제 나라들의 뭐 부동산 동향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뭐 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해가지고 한국의 그 가계 부채에 대해서 뭐 조사한 보고서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그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비정규직 고용 현황인데, 자, temporary employment, 예, 비정규직 고용 현황이 그 OECD 평균 대비 한국이 거의 2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익히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한 22% 수준이 됐었죠. 2016년도. 일본이 이제 그 정규직 비율이 높고, 재팬, 예, OECD 평균 이제 11.2%입니다. 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높았고, 예, 그다음에 파트타임 인플로이먼트가 한 10.9%, OECD 평균 16.7% 대비 파트타임은 좀 낮은 편이고요.
자, 반면에 셀프 임플로이먼트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이 15.8%인데 우리나라는 25.5%. 예.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편이죠. 예, 평균보다는. 그래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글쎄 여기 뭐 여기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뭐 터키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폴란드, 체코. 글쎄요 뭐 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예. 이 왼쪽에 있는 쪽이 오히려 뭐 선진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자, 글로벌 리얼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이제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이러한 주택 가격, 예, 이제 인덱스의 변화죠. 주택 가격의 트렌드인데 2000년부터 2017년도 3분기까지 예,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뭐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년도를 100으로 사봤을 때 2017년도 3분기에 160까지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 한 60% 이제 집값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보시면 중간에 뭐 이때 좀 떨어진 때가 있었죠. 기간이. 이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외환 위기 때 2008년도 경이었죠. 이때 급격한 하락을 보였었고 2010년도까지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 2014년도까지는 집값이 암울했었죠. 예. 이때는 이제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였고, 자 2014년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흐름인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러한 그래프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건 리얼 하우스 프라이스 over the past year. 자, 이걸 보시면 여기가 이제 0이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기별로 이제 2013년도 이제 3분기 기준 이제 얼마 정도 성장을 했는지 성장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은 여기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러니까 2017년도 3분기 때 2016년도 3분기 대비 오히려 역성장을 한 거죠. 예. 집값이 오르지 못했던 걸 나타내는 거고, 반면에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년 동기비에 한 13% 수준까지 성장을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로 나온 국가들은 다 집값이 1년 전 대비 오른 국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데 집값이 1년 전 대비 오르지 못했다. 오히려 떨어졌다. 소폭.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이제 뭐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 지방이 지금 이제 거의 근 3년 정도 계속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수도권 서울 지역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나타냈었을 때는 한국 전체로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처럼 보인다. 2017년도 3분기 때, 예, 2016년도 3분기 대비. 보시면 일본도 올랐고요. 17년 전년 대비. 그다음에 타일랜드도 올랐고, 미국도 이만큼 올랐고, 미국도 거의 5% 수준까지 올랐고, 차이나도 올랐고,
예, 이 안 오른 지역을 한번 볼까요? 그 왼쪽에 보면 한국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면 뭐 남아공, 그리스, 이태리,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페루, 뭐 UAE, 러시아, 카타르, 우크라이나 이렇게 좀 뭐 그 신흥 국가들 위주로 되어 있네요. 예, 신흥 국가들 위주로 되어 있고, 자, 한국이 이런 그룹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데, 나름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예, 우리나라도 뭐 경제 성장률을 지금 뭐 무역 환경을 보면 이런 그 대미 무역도 많고 대중 무역도 많이 있는데, 이런 교역 대상 국가들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뭐 별 변동이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죠. 예, 이건 Real Credit Growth over the past year. 그러니까 2017년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2016년도 3분기 대비해서 뭐 신용도가 좋아진 국가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게 부동산이랑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필리핀, 차이나, 코리아, 우리나라도 뭐 이런 그 신용도는 올라진 것 같네요. 예, Real Credit Growth.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 신용도를 뭐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뭐 별 성장을 못했지만 인상은 국가 신용도는 좋아졌다. 뭐 재정이 안정화되고 건전화되고 뭐 이런 그 부채도 이제 감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필리핀이 이제 국가 신용도가 올라간 건 참 뜻밖이네요. 예, 필리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가 신용도가 올라간 지역을 보면 뭐 홍콩, 필리핀, 뭐 터키는 잘 모르겠고, 예, 콜롬비아도 안정적이죠. 국가가 안정적으로 바뀌었죠. 정치가 안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이슬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재팬 이런 지역들 보면, 예, 정치도 안정화되고 부동산도 가격도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앞에 보시면 여기 뭐 아이슬란드, 홍콩, 아일랜드, 체코, 캐나다, 뭐 필리핀도 여기 있네요. 예. 예, 필리핀이 신용도가 올라가면서 뭐 집값도 올랐고, 차이나,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도는 뭐 개선이 됐는데 집값은 그거에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House Price to Income Ratio Around the World. 예.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어떠한지,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2017년 3분기 기준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 여기 이제 IMF가 이제 4월 달에 요런 그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 같이, 4월 달인가 이게?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기준은 2010년도 3분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지역은 이제 뉴질랜드네요. 뉴질랜드. 예, 소득 대비 집값이 뭐 엄청 높죠. 그러니까 평균을 100으로 갔었을 때 2016년도 기준에 대비, 소득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소득은 100이었 그대로인데 집값은 아마 40% 올랐다. 그러니까 소득이 그대로라 가정을 하면 집값은 40% 오른 거죠. 예,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독일, 노르웨이, 영국, 에스토니아, 미국, 칠레, 뭐 이런 지역들 대부분 다 이제 그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선진국들이네요. 예, 선진국들인데 이런 지역이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 반면 한국은 소득 대비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성장률이 아니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소득 대비 집값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타 국가들 대비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리스 수준인데,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폴란드, 뭐, 슬로베니아, 이러한 그 유럽의 좀 뭐 2군 정도의 국가들, 예, 2군 3군 정도의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그 하우스 프라이스 투 렌트 레이쇼, 그러니까 렌트한 비율인가, 렌트를 한 비율인데 이제 전체 집값 대비 그 렌트한 가격.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제 100이라고 본다면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본다면 뭐 전월세로 지불하는 비용 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90% 넘네요. 예. 자, 이거는 그 상대적인 수치인데 일단은 2016년 10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 오히려 그 100 기준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 전월세 임대가 가격이 떨어진 거죠. 반면에 이제 뭐 이런 콜롬비아,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뭐 이런 지역들, 여기 보면 뭐 미국,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2010년 대비 그런 그 임대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에 요 밑에 국가들 이제 뭐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2010년 대비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했었을 때 임대로 지불하는 비용은 매매가 대비 더 줄어들었다. 이 반대로 보면 뭐 집값 대비 이제 전월세 가격이 이제 더 저렴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하우스 프라이스 인 캐나다 앤 USA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그 집값 흐름을 보이는데요. 예,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미국이고 요게 좀 약간 옅은 색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그 집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죠. 거의 뭐 그 버블 수준이죠. 버블 수준으로 지금 뭐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대출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굳이 임대로 살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앞에 보니까 임대로 드는 비용 대비 집을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집을 이렇게 사지 않았을까. 지금 뭐 거의 매매가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전고점 대비 지금 집값이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가 이제 그 리먼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건 뭐 2013년도까지 집값이 하향세를 나타내다가 그다음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또 이제 그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고 하면 그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예,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을 이제 동반한 전고점 돌파는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좋죠. 지금 실업률도 거의 그 바닥이고 성장률도 높은 상황이고, 예,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을 그 아메리카 퍼스트 그 기조 하에 미국 이제 성장을 주도를 굉장히 시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그 거시적인 지표들을 보면
미국 시장은 뭐 개인적으로 볼 때 계속 오르지 않을까. 예, 전고점을 뚫고 지금 이제 뭐 다른 뭐 다양한 지표들을 더 봐야지만 그러한 그 인사이트가 나올 텐데 뭐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좀 봤는데 미국의 지금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뭐 과거 뭐 30년 대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뭐 한 15%까지 높았었던 적도 있었고 그거에 대비 현재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도 하고 이런 그 풀린 돈을 굉장히 빨아들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면 또 버블이 많이 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미국도 경기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이제 좋아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그 교역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 동조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한 4% 수준입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예, 과거 보시면 1950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자율 추인데요. 과거에 16%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1982년도 때. 그러다 이제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집값이 예,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주택을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이제 매매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뭐 주택 소유자 그다음에 무주택자 그 비율이 거의 뭐 반반 정도 수준인데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주거로 나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뭐 월세라든지 전세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매매로 해서 드는 비용 대비 이제 실익을 많이 비교를 해보실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보유세 인상이다, 뭐 종부세 강화다, 그다음에 양도세 강화다, 이러한 그 정부의 그 전방위적인 이제 세금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더 관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국내 이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그 글로벌 부동산 경기에 이제 언제까지 이게 뭐 그 탈동조화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조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나라 이제 폐쇄적인 국가도 아니고 이제 글로벌 경기 세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돈의 흐름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선진국은 지금 현재 부동산이 계속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뭐 한국만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이제 그 선진국들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그 IMF가 바라보는 이제 그 부동산 경기, 예, 집값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요걸 한번 좀 또 요것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난 4월달에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간략하게 보고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후에 아직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없고요. 예, 보시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사실 그 거시적인 그 시장 환경, 경제 흐름 같은 거를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면 뭐 세계 부동산 경기도 이렇고 세계 경제 흐름, 우리나라 경제 상황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렇다면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도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이러한 그 느낌이 오실 수가 있죠. 예.
예, 조금이라도 아는 게 힘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경제 성장률은 올해가 이제 3% 정도 예상이 되고 3%면 뭐 과거 이제 그 저성장 시대 대비 그 나름의 지금 이제 뭐 좋은 그 예상 성장률이죠. 내년도는 살짝 뭐 2.9%, 내년도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안 좋다기보다는 올해 대비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국내 경기는 그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 같다. 이제 수출 및 설비 투자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설비 투자는 반도체 투자 지속. 예, 보시면 뭐 요거 일례로 제가 이제 동탄 살고 있는데 그 동탄에 그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예, 거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와서 보시면 그 크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워져 있고 그런 걸 보신다라고 하면 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그 경기가 지금 초호황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 반도체가 이제 4차 산업 이러한 그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 뭐 이러한 그 거기도 이제 그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건설 투자는 건물 착공 면적 감소. 이제 건설 투자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이제 그 주택 또 포함이 되는데, 예, 일단은 공급이 그동안 많았었고, 그래서 일단은 좀 그 감소할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예, 소비자 물가는 올해 이제 1.6%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는 회복이 될 것 같고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이런 그 소비자 물가는 점차 오름세가 예상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그 이러한 그 소비자 물가에 안 잡히는 뭐 여러 가지 물가들을 보면 좀 그 물가의 상승이 느껴지는 것도 있죠. 특히 이제 그 뭐 그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GDP 성장률을 보면 2017년도 2.8%였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3.3%,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3%, 2.9%, 3% 연간으로 3% 정도의 그 성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건설 투자를 보시면 건설 투자가 그 이렇게 작년에 한 7.6% 전년 대비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연간으로 그러니까 뭐 크게 늘진 않네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해외 경제는 일단은 좋아질 것 같다.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지속한다. 미국이 내수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유럽도 일본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네요. 자, 뭐 선진국이 좋아지면 예, 우리나라도 같이 좋아져야겠죠. 예. 선진국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긍정적인 그런 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건 넘어가고, 예, 뭐 국제 유가는 이제 오를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수입 물가도 좀 오를 것 같다. 예, 그런 생각. 예, 내수를 보면 건설 투자가 좀 조정 양상을 보인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
보였다. 흐름을 시연했다. 뭐 크게 여기서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예. 수출입은 이제 뭐 수출은 이제 양호한 증가를 했고요. 고용 넘어가고, 고용은 뭐 이제 실업률이 지금 갑자기 늘었네요. 청년 실업률이. 예, 주택 가격을 보면 일단은 지방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은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보였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강남 부동산 재건축발 가격 상승을 이제 누르기 위해서 지금 뭐 핀셋 뭐 정책을 많이 내놨었죠. 그래서 작년에 파리 대책 이후에 굉장히 여러 번의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달에 4.1%까지 올랐었고, 지금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일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하향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게 빨간색이죠. 수도권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비수도권은 이제 지방이죠, 지방. 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방만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양극화. 예. 거의 20점, 17년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대책을 세게 내는다고 해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런 프레임 때문에 부동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다 처분을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계 경제는 좋아질 것 같고,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예. 거의 2% 후반대 전망 시점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데서는 3%대까지 보내요, 내년도에. 유럽 지역도 유로 지역도 거의 2.2% 예. 2% 초반 중반. 실업률은 떨어지고 경기 체감 지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총리 메르켈이 굉장히 독일을 경제를 잘 지휘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좋아지고 있고, 예. 예, 중국도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러한 주요 지역 국가들을 보면 다 잘 되고 있는데, 자,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이러한 우리가 이제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들을 팔 지역들이 다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신흥국은 신흥국도 이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그러한 정책적으로 누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일시적으로 눌려져 있는데, 이런 세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우리나라가
같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일단은 매매 가격은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입주 물량이 올해 뭐 많아 보이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일단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주 물량 보시면 뭐 그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가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 80년도 말 그때부터 해가지고 공급이 많이 됐었죠.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그 구축 오래된 아파트 물량들도 굉장히 많고, 거의 뭐 그 연도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런 구축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한 거죠.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신축 이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그거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 뭐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더 해봐야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신축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높은 거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안정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요약을 하면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그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우리나라는 또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죠. 그 남북 관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나라도 이것도 이제 그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남북 관계가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그 경제 협력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그 부분이요. 그 내용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앞에 대부분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 착공 면적이 줄어들죠. 자,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용 건물은 2016년 이후 착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지금 18년, 19년도 입주 물량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18년, 19년도 이후에는 반대로 급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미분양 주택을 보시면 지방은 늘고 있는데 수도권은 지금 줄고 있죠. 그런 부분들. 자,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지금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SOC 예산은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 뭐 GTX 뚫겠다, 뭐 남북 경제가 이제 남북 경협이 또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그런 쪽으로 또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내용이 꽤 많은데 요건 이제 그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웹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찾아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시간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부나 이런 뭐 그
기업들의 높은 분들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다 읽을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만 또 보고를 해서 올려다 드리면 또 이제 그걸 보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좀 나름의 조금 이제 본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면 그걸 또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런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정리를 해드리면 세계 부동산 시장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경기도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는 지금 소강 국면에 있지만 그러한 그 세계 시장과 동조화되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시적인 측면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걸 이제 좁혀가지고 디테일하게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뭐 아파트들은 어떻게 뭐 시세가 전개가 될지 전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긍정의 댓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